아는 사람이 내가 그거 조회수 좀 올려줄게, 굉장히 나한테 피해를 마이너스가 주는 되는 일입니다. 왜냐면 시청 시간 깎아먹는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안 나오느냐는 겉포장의 문제가 가장 커요. 한 50개 정도는 안 들어보고 판단을 해야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많이 하시죠? 근데 제대로 하고 있으신가요? 저도 사실 유튜브 초창기에 제대로 된 정보가 없어서 정확히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대충 제가 알 수 있는 영역, 그 다음에 뭐 챗GPT 통해서 좀 물어보고 하는 정도였는데, 오늘은 그런 궁금증, 또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트루팍 프로덕션의 우리 박철우 대표님 모시고 유튜브를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께 속 시원한 오늘 해답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네, 안녕하십니까. 트루팍 프로덕션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박철우라고 하고요. 저는 주로 이제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는 스마트폰과 AI 기술을 활용한 영상 제작 강의,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하고자 하시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게 그 문턱을 넘어뜨리게 하는 코치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 문턱을 우리 딱 사포질해서 평평하게 오늘 한번 만들어 보시죠. 알겠습니다. 그 기업이나 공공기관 같은 데서 이렇게 유튜브를 운영해도 성과가 안 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네. 저는 알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그 채널을 뭔가 기획하고 그 방향성을 잡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이 영향력을 행사하다 보면 콘텐츠가 산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영상을 이렇게 기업이나 이런 데서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올리면 그 외부에서 봤을 때는 전혀 매력도가 없지만 내부에서 이 상사가 봤을 때는 이거 우리 영상 잘 만들었다. 이해됩니다. 이런 오류에 이제 빠지는 경우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전문가가 정말 기획부터 모든 걸 해야 되는데 이상한 입김들이 작용을 해서 그런 경우가 많다는 얘기신 거네요. 그러니까 꼭 전문가라고, 사실 지금 저는 이제 이런 콘텐츠에 전문가라는 게 굉장히 정의하기 어려운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떤 기술적으로 뛰어난 사람도 어떤 면에선 전문가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이 만든 영상이 무조건 모두에게 어떤 만족감을 주는 콘텐츠는 아니고, 그렇죠. 또 기술적으로는 뛰어나지 않지만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콘텐츠를 또 잘 만드는 사람은 맞아요. 일종의 또 전문가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정말 뭐 촬영 편집 이런 거 큰 힘 들이지 않고 그냥 재밌게 하나 만들어서 올린 거 가지고 조회수가 만약에 뭐 100만에 200만에 나왔다. 그럼 그 전문가 아닌가요? 저는 그 전문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질문 좀 해볼게요. 콘텐츠라고 하면 지금은 이렇게 고객 내지는 시청자분들한테 뭔가 공감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영상 콘텐츠를 만들 때 이게 좋은 콘텐츠다, 아니면 공감이 되는 콘텐츠다, 이렇게 만드는 어떤 기준이라고 있을 것 같아요. 뭐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그런 기준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영상을 시작한 게 한 15년 전쯤인데 저는 제 2의 커리어로 영상을 시작한 거였는데요. 그때 제가 이거를 내 평생 일로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일단 정답이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 나만의 영역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영상의 제일 중요한 저는 조건이 최대한 많이 보는 거. 끝까지 보면 감사한 거고, 끝까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 영상을 통해서 전달받을 때까지는 봐줘야 되는데, 그렇죠. 아무리 뭐 때깔 좋게 만들어도 영상 집중을 못하면 그 영상은 저는 목적성을 잃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단순히 전달해주고 싶은 포인트보다도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생각을 해야겠죠. 내가 궁극적으로 노리는 그 타겟이 원하는 거를 이제 긁어줘야지, 내가 그냥 표현할 수 있는 거, 사람들은 궁금해하지 않는데 내가 알려주고 싶은 거, 이거는 컨텐츠로서 사실은 좀 공감을 얻기가 힘들죠. 요즘 나오는 유튜브들 막 핫한 뭐 몇십만 몇백만 하는 거 보면 좀 애매한데, 이렇게 뭔가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전문가적인 것도 물론 있겠지만 즉흥적인 재미?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 조회수가 낮은 채널,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서 보는 채널, 이거 두 개가 분명히 차이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뭐 제가 운영하는 이 공감 채널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고민을 좀 하면서 네. 진행하고 있는데 이 두 개의 결정적인 차이는 뭘까요?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거는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안 나오느냐는 사실 그 컨텐츠 내부의 어떤 그 퀄리티보다는 겉포장의 문제가 가장 커요. 아, 네.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조회수가 일단은 뭐 좀 폭발을 해야 구독자로 연결이 되니까 먼저 조회수부터 얘기를 하면 소재, 이 소재가 얼마나 많이 공감을 줄 수 있느냐, 이 소재가. 근데 소재 자체가 일단 마이너한 소재들이 있잖아요. 근데 뭐 흔히 우리가 뭐 개그적인 이런 영상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뭐 사회에서 크게 뜨는 이슈를 가지고 그 이슈몰이하는 그렇죠. 영상 같은 경우는 일단 소재 자체가 누구나 관심이 있을 법한 그렇죠. 영상이니까 조회수가 그거는 폭발할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 가치를 생각하면 그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고, 그 다음에 이 제목, 유튜브에서 제목. 왜냐면 제목을 보고 우리도 맞습니다. 클릭을 하느냐 안 하느냐 사실 결정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썸네일. 이게 사실은 영향을 많이 주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가 조회수가 안 나온다고 우리 컨텐츠는 별론가 보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거는 조금 다른 차원의 네. 문제이고, 오히려 그 컨텐츠가 가치가 있느냐는 우리가 이제 그 외부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유튜브 시청 시간을 볼 수 있잖아요. 그 채널 주인은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거를 봤을 때 이제 분석을 해볼 수 있죠. 근데 우리 컨텐츠가 시청 시간도 얼마 안 나온다. 뭐 컨텐츠가 길이가 길어질수록 아무래도 시청 시간이 퍼센티지로는 좀 떨어지겠지만, 그렇죠. 네. 예를 들면 뭐 10분짜리를 올렸는데 거기서 한 3분을 봤다. 이거 괜찮은 컨텐츠 퀄리티거든요. 아, 3분이요? 네, 그럼요. 10분에서 3분을, 왜냐면 평균적으로 본 수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주변에 그냥 그 아는 사람이 내가 그거 조회수 좀 올려줄게. 이거는 굉장히 나한테 그 피해를 마이너스가 주는 되는 일입니다. 왜냐면 시청 시간 깎아먹는 일이기 때문에. 그럼 그거를 또 이제 말해주면 이 사람이 또 이 사람 진정으로 내가 도와줘야겠다 생각해서 하루 종일 자기 컴퓨터에다가 이 영상을 돌려놔요. 계속 틀어놓고. 그것도 역효과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유튜브 알고리즘에는 그런 게 비정상적인 수치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걸 오히려 아무도 안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알리지 마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매니어층을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럼요. 더 훨씬 중요할 수도 있고, 네. 그 매니어층 중에서도 그래도 뭔가 설득력 있는 어떤 공감이 가는 어떤 채널을 만든다면 훨씬 그게 좋다는 말씀인 네. 거로 이해해도 되죠. 네, 그럼요. 우리가 기업에서 막 이렇게 홍보 영상 이런 거 많이 만드는데 잘 안 보거든요. 솔직히 처음에 잠깐 보고 안 보는데 왜 사람 안 볼까요? 일단은 지금 영상 컨텐츠가 너무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뭐 불과 한 10년, 15년 전에 기업이 홍보 영상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최소 몇 년 울고 먹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 뭐 행사 있을 때마다 틀고. 네. 근데 이게 이제 유튜브 시대로 접어들면서는 영상 하나로 그렇게 오래 울고 먹기가 어려운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컨텐츠 하나에 대한 생명력이 짧아진 거죠. 네. 그러니까 기업들도 이게 영상이 만약에 유튜브 마케팅 목적의 컨텐츠라고 하면 다르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뭐 보통 그렇게 만드는 그 홍보 영상들은 이렇게 꼭 유튜브에 업로드하기 목적이라기보다는 본인들이 뭐 이제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기 위한 또 영상일 수도 있고, 뭐 박람회 뭐 이번에 그쵸. 참가를 하는데 우리 사업 홍보, 소개를 하기 위한 영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영상 자체를 또 똑같이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는 거죠. 이 영상이 어떤 목적으로 쓰이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는 뭐 개인이 됐든 기업이 됐든 가장 많이 하는 실수, 네. 이게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대표님 보시기에 어떤 실수가 제일 많을까요? 잘못대로 하는 거죠. 이 시청자의 그 눈높이에서 내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한다면?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네. 그 제가 교육생들을 이렇게 보면요. 예를 들면 사업하시는 분이면은 본인 예를 들면 사업 소개 영상 같은 걸 막 올려요. 네. 그럼 사람들은 그 사업 소개 영상 그 사람 유명한 사람 아니면 재미없죠. 별 관심이 없어요. 네. 오히려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한다 그러면은 그 서비스를 뭔가 받아보고 뭐 감동한 사례를 갖고 얘기를 한다든가. 뭐 오히려 그런 이제 공감할 수 있는 얘기를 갖고
해야 그래야 잠재적으로 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저 서비스를 이용하면 저렇게 하는구나. 그럼 나 저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 이 생각이 들게끔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뭐 흔히 남자랑 듣고 있으면 별로 공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오히려 그 사람이 오히려 실패한 얘기 이런 것도 오히려 좀 먹힐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와 이 시청자들이 듣고 싶은 얘기가 엄연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게 일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하죠. 예, 그러니까 컨텐츠를 막 어떻게 만드느냐 이 표현하는 부분에 사실은 더 포커스를 많이 맞추는데 이 방향성이나 전체적인 타겟을 어떻게 잡고 앞으로 우리가 큰 그림을 좀 잘 잡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런 뭐 컨설팅을 할 때는 교육을 할 때도 항상 전체적인 유튜브 채널과 그 컨텐츠 기획을 먼저 하게끔 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그럼요.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은 사실 이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컨텐츠와 관련된 채널들도 좀 적을 알아야 미리 좀 확인도 하고. 백전백승이니까 이 유튜브 생태계를 좀 파악을 해봐야 돼요. 예. 왜냐면 내가 막상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자기는 유튜브 거의 안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이 유튜브 약간 그 생태계를 잘 모르고 좀 결이 다르게 갈 수가 있거든요. 유튜브도 이게 계속 어떤 유행도 있고, 그렇죠. 예, 많이들 사람들이 선호하는 방식들이 계속 이렇게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실은 내가 모르고 접근을 하면 공감대가 많이 떨어지죠. 마치 뭐 한 20년 전의 영상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초보자로서 이렇게 전문가를 만나는 확률이 사실은 되게 어렵잖아요. 네. 그리고 누가 전문가인지도 맞아요. 사실은 잘 알 수도 없고. 맞습니다. 네. 그랬을 때 그분들이 이렇게 도움을 구하려고 해도 누구를 찾아야 될지 모르는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조금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유튜브에 정말 좋은 전문가들의 그 영상들도 진짜 많아요. 그러겠죠. 와, 이런 거는 진짜 어디 내가 돈 주고 학원 가서도 정말 배우기 힘든 고급 지식 같은 것들 정말 많은데 이게 진짜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저게 맞는 얘기인지 여기서 다른 얘기하고 저기서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뭐 그거를 좀 구분하는 그 하나의 좀 간단한 키워드를 제가 얘기해 보자면 자기가 성공한 사례만 갖고 얘기하는 사람 얘기는 너무 맹신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흔히들 뭐 자기가 100만 채널을 키워봤다. 이런 사람의 얘기는 사실 거기에 국한된 얘기일 확률이 좀 높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보통 공식을 얘기해요. 요런 공식을 따라야 된다. 왜냐면 그거밖에 얘기하기가 그렇죠. 어렵죠. 근데 오히려 좀 영상을 다양하게 다뤄본 좀 그런 기술 전문가들이나 오히려 아니면은 꼭 영상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사람이 기획이 뛰어난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사실 기획하는 요령 같은 거를 좀 얻어야 내 채널을 설계할 때 훨씬 더 거기에서 도움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뭐 모른다고 해도 내가 운영할 채널이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하고 싶은지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 맞습니다. 기본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은 다음에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야 충분한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 이제 컨설팅을 하는 거에 이제 명확한 차별성이 있어요. 다른 사람과. 보통의 유튜브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거의 남의 거를 그냥 거의 가져다가 거의 베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를 이제 팁이라고 알려주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해보려니까 제 양심에 찔려서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성과는 반드시 나오지만, 근데 이분들이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설사 성공을 한들 보람이 없습니다. 이 주체자들이. 그렇죠. 왜냐면 이건 내게 아니거든요.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오리지널리티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더 차별성을 가지고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거는 본인이 하고 싶은 컨텐츠를 좀 지속성 있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 근육을 길러주는 역할이 나에게 맞는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보통 우리가 유튜브를 찍어서 막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뭔가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봐야 꾸준하게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기준이 조금은 있으실 것 같아요. 그게 대충 기간이나 아니면 뭐 숫자나 이런 거를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요?
뭐 기간은 사실 뭐 채널 열어놓고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예, 컨텐츠 수로 보자면 네. 전 한 1년 정도를 1년. 평균 주 1회 정도. 주일에 네. 1년. 네, 주 1회면은 한 50개 내외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50개 네. 내외를 이제 롱폼으로 일단은 좀 만들어 봐야죠. 근데 우리가 유튜브에서 쇼츠와 예. 쇼츠가 아닌 걸로만 구분하기에는 네.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 이 쇼츠도 정말 뭐 품 들이지 않고 하는 쇼츠도 있지만 정말 공들여서 만드는 쇼츠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조금 제가 말하는 그 50개의 기준은 어느 정도 기획을 하고 예,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컨텐츠 한 50개 정도는 이제 만들어 보고 판단을 해야지 그냥 뭐 보통 한 10개 미만으로 올려보고 이제 성과가 안 나오면 그냥 안 접거든요. 되나 보다. 예. 네. 지금 우리 공감 채널이 한 이제 20개가 가까워지고 네. 있는데 몇 개 보고 오셨을 그럼요. 거라고 생각이 네. 드는데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아주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컨텐츠적으로는 뭐 손댈 게 없습니다. 너무 그렇습니다. 뭐 진행도 잘하시고 네. 컨텐츠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편집적인 부분에서 앞부분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앞부분일수록 그 사람들이 더 예민하게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부분에 조금 자극성 있는 그 내용이 좀 들어가면 어떨까. 근데 그 부분을 이미 촬영해 놓고 찾기에는 그렇죠. 늦은 거죠, 한 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기획할 때 이 출연자의 이야기 중에 가장 자극적인 부분을 캐치를 해서 그 부분을 앞에 배치한다 생각하고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일단. 네. 근데 그 전에 그거는 이미 클릭을 하고 들어온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그 앞을 볼 수 예. 있는 거니까 클릭하기 전의 상태를 봐야 되니까 그거는 이제 조회수 영향을 주는 제목과 썸네일 예, 그리고 소재 예, 그 소재가 아무래도 저도 이런 컨텐츠에 굉장히 관심이 많지만 대부분이 이런 거 중에 잘 되는 거는 돈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돈. 예, 뭐 돈 잘 번 거, 뭐 1억으로 방구석에서 10억 만들기. 네, 뭐 그런 이런 거 하루 뭐 20분 투자해서 월 뭐 400만 원 뭐 수익 올리기 이런 게 잘 팔리는데 저도 그런 컨텐츠에 지치거든요. 예, 지치고 보면 또 다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이런 컨텐츠가 결국은 더 이제 진가를 발휘하는 시점이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목이나 썸네일 부분에서 조금의 이 호기심을 주는 예, 그 어떤 기획을 조금만 더 보완하면 아마 조회수가 더 움직이지 않을까.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보통 썸네일에 얼굴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사실 그거를 포기를 확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 유튜브에 올릴 때. 예. 왜냐면 어떤 경우엔 또 그 얼굴이 좀 들어가 줘야 요즘에 하도 AI로 이렇게 AI 목소리로 맞아요. 나오고 이런 게 많으니까 좀 뭔가 사람이 나와서 말한다는 느낌을 줘야 좀 신뢰감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또 어떤 면에서는 별로 인지도 없는 사람들의 얼굴이 나오면 오히려 클릭을 또 망설이는 그렇죠.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약간의 그 인지도가 있는 어떤 장면들을 내가 썸네일에 좀 활용하는 거. 예를 들면 이 사람이 그 관세사분 출연하셨잖아요. 관세사가 그 트럼프에 대한 얘기를 뭘 막 했다. 그러면 썸네일에 거의 트럼프를 좀 배치를 하는 거죠. 아하. 그래서 오늘 어떤 트럼프 관세에 대한 얘기를 마치 이제 한 것처럼, 그게 주인 것처럼 조금 완전히 틀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해주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잘 새겨서 적극 반영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유튜브를 해서 이렇게 하시는 사람들을 보면 기술적인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과연 그 기술이 정말 중요한 건지 아니면 그게 좀 떨어지더라도 어떻게 사람을 이해하는 어떤 공감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좀 녹여내서 하는 게 더 중요한지 참 이 부분을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는 게 되게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맞추는 게 좋은지 뭐 이런 경험치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 여쭤봅니다. 저는 기술적인 부분은 이제 점점 중요하지 않는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기술적으로 내가 승부를 하려면 그건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왜냐면 날고기는 기술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로 내가 굳이 접근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아이디어 어떤 이제 기획을 가지고 이
처음에 하나의 소재에서 이제 메시지로 발전을 시키고 이걸 이제 스토리텔링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상 하나에 사실 어느 정도의 서사가 있어야 되고 전체적인 구성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되고 그리고 아무리 이 좋은 얘기를 한다 그래도 영상은 언제든지 이 시청자가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거든요. 아, 그렇죠. 보다가도 잠깐의 집중력이 떨어지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안 줘야 돼요. 그리고 또 힘들지만 보통 이런 또 요즘 인터뷰 컨텐츠들은 정적으로 앉아서 하는 컨텐츠보다 직접 막 쫓아다니면서 뭐 한다든가 너무 품이 많이 들긴 하지만 그렇죠.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장면에서의 약간 동적인 느낌이 드니까 그런 것도 매번은 아니더라도 한 번씩은 뭐 시도해 보셔도 어떨까. 그게 전체적인 영상 분량이 아니더라도 어떤 일정 부분에 그런 부분이 좀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대표님의 트루팍이 네.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발전할 것 같고요. 미래에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는지 네. 그 얘기 좀 듣고 싶어요. 작년에 제가 그 시니어 크리에이터 협회라는 거를 이제 설립을 했는데, 제가 뭐 교육하는 대상의 그 나이대로 보자면, 제일 제가 어렸던 교육생이 6살, 7살. 아, 6살. 요 친구들. 네. 그리고 보호자 동반하에 그렇죠. 요 친구들 교육하는 적이 있었고, 연령대가 많은 분은 90대까지 있으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전체적인 연령대로 봤을 때, 저는 가장 애착이 가는 세대가 그 50대 이상의 그 시니어분들. 이분들이 일단 교육하는 입장에서 애착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연세는 이제 좀 들으셨지만 그 배우고자 하는 열정, 그렇죠. 그 의지, 맞아요. 그 세대가 가진 그 강점은 저는 삶의 이 경험과 그 경험을 스토리화 할 수 있는 굉장히 풍부한 그 자원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사실은 컨텐츠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네. 그만큼 표현할 수 있는 소재와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분들의 저는 스토리를 많이 이제 컨텐츠화 하게끔 도와드려서 이 유튜브에 어떻게 보면 이 질 낮은 컨텐츠들을 좀 밀어내고 아하. 이 좋습니다. 정말 이 가치 있는 네. 컨텐츠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데 일조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일조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돕겠습니다. 그럼요. 네. 오늘 이렇게 나오셨는데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못한 말씀 내지는 부탁의 말씀 내지는 뭐 좀 부탁합니다. 네.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유튜브 통해서 가끔씩 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이 어떻게 연락처를 찾아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이제 아침 막 새벽 6시에 전화를 받으면 유튜브에 어떻게 업로드하는 거야? 이런 걸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전화가 이제 왜 오지? 라는 생각도 들지만, 야, 오죽 답답했으면 그렇죠. 이분이 이 시간에 이렇게 연락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제가 대학에서도 지금 강의를 하고 있지만 이 청년들을 보면 좀 안쓰러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 또 교육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지치는 부분이 반응이 없습니다. 청소년 청년들은 맞아요. 반응이 거의 없고 눈도 안 마주치고 이거를 보고 있는데 실습하고 있는 건지 자기 뭐 딴 일 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죠. 그래서 그 세대들도 저는 이 컨텐츠가 가진 힘 중에 이 삶의 활력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대표님 이렇게 공감연구소 채널 운영하시는 거 보면 그 삶의 활력이 생기실 거예요. 아마 이렇게 컨텐츠 하나하나 쌓여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 나만의 컨텐츠를 만들어 간다는 거는 역사를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네. 저는 이 청년 세대들도 그게 또 자기의 포트폴리오가 되고 내 어떤 가치를 만들어 가는데 아주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편하게 제 유튜브에도 한번 찾아오셔도 좋고 이 영상에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계속 이제 보고 있을 테니까요.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고 또 제가 곳곳에서 교육도 많이 하고 또 자체적인 지금 이제 코치 프로그램도 설계 중이니까요. 그런 부분에 와서 좀 내가 시행착오를 줄이고 빠르게 내 컨텐츠를 좀 자산화 시키고 싶은 분들은 또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또 많이 성공적으로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어렵지만 또 막상
이야기를 해보니까 또 어렵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사항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소통하시면서 하나하나 해결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들도 전문가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 배워가는 기쁨이 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정말 본인의 삶을 좀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유튜브가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그런 면에서 또 많은 쉬운 것들을 설명해 주신 우리 대표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이런 그 가치 있는 콘텐츠를 구독을 안 하고 지나치신다는 거는 좀 양심에 찔리지 않습니까? 좋아요 누르고 구독 한번 누르는 거는 돈 드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채널은 여러분들이 구독해 놓고 지금 당장 안 보더라도 내 그 알고리즘에 계속 추천이 됐을 때 한번 보신다면 여러분 인생에 분명히 저는 도움되는 얘기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좋아요. 댓글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